매주 목요일은 동물과 식물, 자연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펼쳐지는 재밌는 자연학교 시간이죠. 오늘도 초대 손님 소개에 앞서서 퀴즈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좋아하시는 연천쌀이 상품으로 걸려있죠. 오늘 초대 손님과 연관성이 깊은 문제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은 곤충 이름 맞히기 퀴즈입니다. 이상고온과 한파 이런 기후변화로 꽃의 개화 시기가 빨라지고 꽃이 일찍 지면서 그 숫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 곤충은 꽃 사이를 날아다니면서 수술의 꽃가루를 암술로 옮겨서 꽃이 열매를 맺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그래서 이 곤충이 사라지면 식량난으로 4년 안에 인류가 멸망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 곤충은 무엇일까요? 1번 꿀벌, 2번 모기. 문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상고온과 한파 이런 기후변화로 꽃의 개화 시기가 빨라지면서 일찍 지고 개화는 빨리 되고 그러면서 이 숫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 곤충은 꽃 사이를 날아다니면서 수술의 꽃가루를 암술로 옮겨서 꽃이 열매를 맺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그래서 이 곤충이 사라지면 식량난으로 4년 안에 인류가 멸망한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이 곤충은 무엇일까요? 꽃가루를 옮겨서 꽃이 열매를 맺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했어요. 이 곤충은 1번 꿀벌, 2번 모기.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샵 0999로 문자 주시면 남토북수 연천쌀 10kg을 한 분께 보내드립니다. 재방송 들으실 때는 문자 안 주셔도 되고요. 생방송 때만 보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정답 발표를 2부 시작할 때 하니까 1부에 방송 들으시면서 정답 알겠다 하면 아무 때나 보내주셔도 됩니다. 1번 꿀벌, 2번 모기. 자, 그럼 이제 오늘 재밌는 자연학교 초대 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곤충 생태 전문가이자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농업연구관이신 이흥식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소개하면서 곤충 생태 전문가 이거는 저희가 뭔지 알겠어요. 예. 근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농업연구관 이렇게 예, 되니까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뭐지 하고 좀 궁금하거든요. 청취자분들께 선생님이 인사도 해주시면서 설명도 좀 해주신다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농업에서 곤충을 주로 연구하고 또 우리나라의 해충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인 분들한테는 농림축산검역본부라고 하는 것이 낯설지만 이게 뭐 하는 곳이냐 하면요. 외국에서 농업이나 또는 이제 그 가축산 이런 것을 하기 위할 때 문제가 되는 병해충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 만약에 유입되면 빨리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얘기 들었던 뭐 과수화상병이나 또는 구제역 이와 같은 외국에서 전염병 들어오거나 병해충이 들어왔을 때 사전에 국경에서 차단하고 다음에 들어오면 방제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방역 검역 표준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정말 그러면 지금같이 국제적 이동이 심하고 기후위기로 뭔가 이상현상이 많이 나타날 때는 할 일이 정말 많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사람이 통해서만 들어오는 걸로 저희가 하고 있었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기후온난화에 의해서 또는 이제 외국에서 여행 갔다 오시는 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같이 가지고 오는 수도 있고 또 최근에는 고위험 해가지고서 AI 이런 것도 네네. 있지만 장마철이나 이럴 때 바람 타고요? 이런 거 바람 타고 알대성의 그 해충들이 들어왔다가 여기 따뜻한데 하고 눌러 앉아서 해충으로 정착하는 사례도 요즘에 자꾸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행기나 배가 아니라 그냥 태풍의 바람을 타고 벌레가 오는 건가요? 네. 와. 그리고 예전에는 그렇게 들어왔어도 겨울에 추우니까 다 얼어 죽었는데 네. 최근에 기후가 좀 따뜻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안 죽고 그냥 살만하다. 정착해서 사는 곤충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병원체도 계속해서 살아남고요. 네. 그런 일이 또 있군요. 네. 이흥식 선생님이 여러분 벌 덕후라고 하세요. 그래서 야생 벌 동호회, 벌 볼 일 있는 사람들, 벌 볼 일 있는 사람들 이런 모임도 이끌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선생님 이거는 농립축산검역본부에서 하시는 그 직업하고 또 다른 그냥 취미 생활의 동호회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모임은 어떻게 만들고 또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어떤 분들과? 거기에는 이제 제가 원래 검역본부 취직하기 전에 학위 과정에서 공부할 때 했던 것이 화분 매개를 하는 벌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검역본부에서는 이제 제가 식물병해충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 이거는 할 기회가 없고 하니까 취미로라도 계속 해야겠다. 학위 해서, 공부하셨던 내용을. 예, 벌 공부를 계속하고 벌 전문가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저 혼자서라도 카메라 들고 이제 벌 사진 찍으러 다니고 그런 걸 쭉 해오다 보니까 이제 저처럼이 아니라 이제 저처럼 벌에 관심은 많은데 네. 벌이 구별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렵죠. 종류도 많고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활동하는 사람들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고 계기가 된 게 있습니다. 어떤 거? 바이오 블리츠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바이오 블리츠라고 잘 하는데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생물 탐사 대작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블리츠가 이제 작전, 군대에서의 네. 기습 작전 같은 건데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에 그 지역에 어떠한 생물들이 사는지 동물, 식물, 뭐 곤충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 가지고 기록을 해서 여기에 이런 종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관심도 갖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생물에 대한 조사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한 13년 정도 돼서 첫 1회부터 네. 쭉 참여를 하면서 벌 전문가라고 참는 사업을 했는데 2018년인가는 우연히 뜻이 잘 맞는 정말로 벌 전문가 수준의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 같이 조를 이루어서 하다 보니까 같이 딱 벌 발견했을 때 우르르 다 달려들어서 같이 사진 찍고 막 이러는 거야. 야, 우리야말로 진짜 벌 볼 일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고 그거 이후로 네. 그냥 정적이진 않고 제가 어디서 무슨 벌을 봤는데요. 아니면 어디 지역에 벌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거기 갑시다. 해서 그냥 여럿이 차 또는 뭐 그냥 걸어서 이렇게 가가지고 벌 사진 찍고 이건 무슨 벌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벌을 보고 왔다.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재미있는 벌 사진을 찍고 왔는데 안내를 해주겠다. 그러면 이제 같이 이동해서 같이 사진도 찍고 생태 관찰도 하고 하는 이런 모임입니다. 와, 진짜 말씀만 들어도 우리가 어디 맛집 있는데 가자, 뭐 어디 영화가 재밌는데 가자는데 야, 어디 신기한 벌이 있다. 같이 보러 가자. 이렇게 되는 맞습니다. 벌 맛집을 찾아다니는 거죠. 네. 대단하시네요. 오늘 진짜 명실상부 벌 전문 박사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아까 퀴즈에서도 나왔는데 아인슈타인이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가 4년 안에 멸종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 나오시기 전에 작년 내내 꿀벌이 없어지고 있다. 농사 짓는 분들이 네, 오셔서 맞습니다. 꿀벌만이 아니라 곤충이 다 줄어들었다 지금. 네. 그래서 뭐 과수원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물가가 오른다. 벌에 관련돼서 여러 얘기를 했는데 오늘 드디어 벌 전문 박사님이 나오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기후 위기 하면 사실 저희 청취자분들이 벌이 바로 떠오를 텐데 꿀벌이 멸종하는 게 정말 인류의 위기일까요,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꿀벌 자체가 네. 다 없어진다고 해서 사람이 다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식량 생산에서 화분 매개가 꼭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것들이라 또 자연 상태나 이런 것들이 화분 매개를 통해서 식생이나 이런 것들이 유지되고 하는데 이 꿀벌이 같이 사라진다 그러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화분 매개 곤충 수급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 같으면 꿀벌 대신에 다른 화분 매개를 할 수 있는 야생 벌들이 많았지만 꿀벌이 사라질 정도면 그 야생 벌들도
많이 줄어들었고 네. 오히려 꿀벌보다 더 심하게 줄어들어서 왜냐면 꿀벌은 그래도 양봉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밥도 주고 기르기라도 하는데. 네, 밥도 주고 보호도 해주고 네. 관리도 해주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더 심해서 아마 그때쯤 되면은 아마 식량 위기 또는 환경 위기가 더 심해져서 심각해질 거다. 아마 멸종은 아닌데 가능성은 있으나 곤란을 심각하게 겪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학예 공부를 화분매개 하는 벌에 대해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진짜 이 꿀벌, 그러니까 꿀벌만이 아니라 벌이 그 식물의 화분매개에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일단은 이제 그 영어로는 비라고 하는 네. 그 꽃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꽃벌이요. 예. 그러니까 그 꽃벌은 원래대로라면은 조상은 사냥하는 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곤충을 사냥해서 새끼들의 먹이로 제공해 주던 벌들인데 네. 그 꽃 피는 식물이 많아지는 신생대 이후에 현화식물이라고 하는 꽃 피는 식물하고의 공진화를 통해 가지고서 엄청나게 많은 종수로 늘어나고 현화식물이 지구를 거의 장악하다시피 퍼져 있는 동안에 이 벌들도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충실하게. 그리고 그 꽃가루를 단백질 덩어리거든요. 이거를 네. 이제 새끼의 먹이로 제공받으면서 또 다른 암술 머리에다가 꽃가루를 옮겨주는 역할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아, 이 꽃벌이라고 하는. 네, 비, 그래서 벌이. 비가 영어로는 딱 구별이 지어져 있습니다. 비와 와습이라고 하는 와습이요. 사냥하거나 또 그냥 다른 벌들은 와습이라고 부르고요. 꽃에 와서 꽃가루를 필요로 하는 벌들은 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좀 다른 비유긴 하지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와스비는 어쩐지 유목민족 같고 비는 농경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아, 이런 벌 종류가 지금 선생님이 두 개를 일단 구분을 해주셨는데 네. 아까 말씀하실 때도 또 야생벌과 꿀벌을 나눠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렇게 벌 종류가 다양하다면 어떻게 있는 건지 또 저는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안 위험한 벌과 위험한 벌, 무서운 벌과 안 무서운 벌,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저희가 이 얘기를 노래를 한 곡 듣고 2부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예. 곤충 생태 전문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업연구관이신 이응식 선생님과 북극꽃만큼이나 기후에게 상징이 된 꿀벌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벌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샵 0999로 문자 주세요. 오늘 선생님께서 드디어 저희가 벌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시원하게 답변해 주실 겁니다. 샘 스미스가 부르죠. I'm not the only one 듣고 2부에서 뵐게요. 오늘의 기후 2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지금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곤충 생태 전문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업연구관이신 이응식 선생님과 꿀벌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퀴즈 정답을 얘기를 지금 발표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네. 2258님 양로원에 쌀 갖다 주기로 했는데 언제 당첨되나요? 저는 그러셨고요. 9143님 미워요 작가님 쌀 도전합니다. 그러셨고요. 아유 이거 어떡하죠? 그리고 7785님 꿀보다 쌀이 필요합니다. 네. 5335님 새싹 문자 주셨네요. 꿀벌 정답 항상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네. 1415님 계속 문자 보냅니다. 쌀 당첨 안 돼서 주변에서는 환승하라고 하지만 구관이 명관이니 계속 이 방송 들으려고요 하면서 정답을 보내주셨네요. 3859님 연천쌀 이번엔 두둥 하고 1번 보내주셨는데요. 퀴즈 정답 알아볼게요. 이것은 이상고온과 한파 이런 기후변화로 꽃이 빨리 피고 빨리 지면서 그 숫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 곤충은 꽃 사이를 날아다니며 수술에 꽃가루를 암술에 묻혀서 옮겨서 꽃이 열매를 맺는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그래서 이 곤충이 사라지면 식량난으로 4년 안에 인류가 멸망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 곤충은 무엇일까요? 1번 꿀벌, 2번 모기. 정답은 이응식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 정답은? 네. 1번
꿀벌입니다. 네, 1번 꿀벌입니다. 8136님, 꿀보다 우리 손주가 더 예뻐요. 그러셨고요. 네, 3525님이 벌 본 지 오래됐습니다. 쌀에 욕심내 봅니다 하셨는데 벌 볼 일 있는 사람들 그 네. 모임을 하신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1부에서 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우리가 2부로 넘겼는데요. 벌이 몇 종류 정도 있나요, 선생님? 현재까지 지구상에서 기록된 벌은 15만 종이 좀 네, 넘고요. 15만 종이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작년에 기준으로 4,560종이 이제 생물자원관에 기록이 되어 있고 와, 올해는 4,560이요. 좀 더 늘었습니다. 그 사이에 또 과학자들이 발견을 해서 기록을 논문으로 남겼습니다. 네. 그러면 그 벌 볼 일 있는 사람들 그 분들하고 이렇게 못 보던 벌, 새로운 벌 이런 게 나타나면 관찰하러 가시고 그러겠어요. 맞습니다. 아. 예. 그리고 또 이게 재밌는 벌들이 있어요. 이게 네. 예를 들면 사냥을 할 때 어떤 거 특정한 곤충만 사냥을 해온다든가 또 생활사가 특이하다든가 모양이 신기하다든가 뭐 이런 네. 것들은 이제 왜 곤충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그 도장 깨기 하듯이 네. 하나하나씩 고르 다니거든요. 선생님 4,500 그 몇십 종 중에서 직접 보신 게 한 몇 종류 정도 되시나요? 아마 직접 본 거는 저는 한 2,000종은 좀 넘을 네? 것 같습니다. 예. 와, 진짜 오늘 본격적인 전문가분을 모셨네요, 저희가. 아까 선생님께서 꿀벌 얘기하니까 꿀벌이 어려우면 야생벌은 오죽하겠냐 그러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꿀벌과 야생벌을 뭐 어떻게 구분할까요? 사람들이 키우면 꿀벌이고 스스로 살면 야생벌인가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네. 뭐 야생벌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키우기도 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뭐 뒤형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키워가지고서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꿀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열대, 아열대 지방에서 기원을 한 이제 꿀벌류라고 하는 꿀벌 종류들이 있어요. 이게 네. 특징이 뭐냐하면 여왕이 있고 일벌이 있는데 얘네들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그 군체가 유지되는 거예요. 사회생활로 쭉. 그러니까 열대지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그 비가 많이 오고 할 동안에 먹을 게 필요한 꽃가루와 꿀을 저장해 놓는 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꿀벌이고. 예, 아, 그게 꿀벌입니다. 다른 벌들 같은 경우 겨울을 넘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많이 모으지는 않은데 그렇구나. 꿀벌들은 겨울을 나야 되니까 네. 그걸 다 저장해 놓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꿀도 얻고 그다음에 벌집을 이용해서 예전에는 제일 귀한 실내 조명이 양초인데 네. 초인데 이게 왁스로 만든 그러니까 아, 밀랍으로 밀랍양초. 만든 초가 왕족이나 또는 저기 성직자들만 쓸 수 있는 네. 최고급의 실내 조명입니다. 그게 이제 꿀벌들. 그럼 꿀벌이 꿀벌들이 그러니까 아무나 기를 수 있는 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랬구나 옛날에는. 그럼 야생벌은 한 해 살고 사라지거나 뭐 이러니까 꿀을 딱히 그렇게 저장하지 않는 벌들. 뭐 우리나라에 있는 야생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어. 일시적으로 저장할 수는 있어요. 네. 뒤용벌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1년 동안은 유지를 하기 때문에 저장을 하지만 대량으로 저장하지는 않죠. 자기들이 겨울을 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여름이나 이럴 때 비 올 때를 대비해서 네. 저장을 해놓은 꿀단지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렇게 저장해 놓은 걸 저희가 쏙 갖다가 먹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대신에 우리가 너무 많이 가져와서 미안하면은 대신 설탕물을 좀 주고 먹이를 주고. 예, 아, 이걸 네. 먹고 좀 참아라. 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양봉입니다. 네. 그 아까 또 선생님께서 화분매개 하는 벌 이걸로 이제 논문 쓰셨다고 해서 또 그게 궁금한데요. 그 아까 꽃벌은 이게 꽃가루를 옮겨주면서 그걸 네. 먹이로 새끼를 기르고 이제 번식하고 산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벌이 그 4천 몇백 종이 있으면 그 벌이 다 꽃벌이 아닐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꽃벌이 아닌 벌들은 이제 곤충을 먹고 사는 건가요, 그러면? 크게 보면 네. 이제 벌들이 이 꽃벌은 전체 종수의 한 10% 정도에서 20% 사이를 차지하고요. 아, 나머지 벌들은 이제 다른 곤충이 기생을 하는데 기생을 하면서 안에 살을 다 파먹어요. 아. 그래서 딱 그 먹이만한
벌이 나옵니다. 거기 다 파먹고 네. 조금 작을 수도 있지만 그런 기생벌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냥하는 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벌 같이 사냥해가지고 바로 먹이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파브로 곤충기에 나오는 데모벌 같은 경우는 거미를 사냥해다가 주고 가둬놓고 알을 낳고 방을 막아놓으면 애벌레가 거기서 다 먹고 나오는 거죠. 벌이 그래서, 돼서 나오고. 예, 그렇게 사냥하거나 기생. 그리고 잎벌이라고 하는 종류의 벌들이 있습니다. 잎벌이요. 그러니까 식물의 잎을 먹는. 아.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벌 중에서는 가장 지구상에 먼저 나왔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게 사냥하는 벌보다는 이제 더 식물의 잎을 먹고 사는 게 진화가 더 앞서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벌 종류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꿀벌은 10%도 안 되는 걸까요? 꿀벌을 마리수로는 10%가 넘겠죠. 네. 근데 이제 종수로는 2종만 꿀벌입니다. 어떤 양봉꿀벌, 재래꿀벌. 양봉꿀벌, 재래꿀벌. 2개만 꿀벌입니다. 나머지는 꿀벌에 가깝지만 꿀벌은 아닌 거죠. 아, 그렇구나. 야생벌이라고 보는. 여기 보니까 최숙자님이 이런 질문하셨어요. 우리가 호박벌이라고 하는 이맘때 보이는 벌은 꿀벌에게는 해가 되지 않나요? 호박벌도 꿀벌처럼 한 군데 모여서 사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호박벌 또는 이제 뒤형벌 이렇게 부르는데요. 네. 1년 동안 이게 겨울을 난 여왕벌이 이제 새끼를 낳아서 키워가지고 그다음에 일벌들이 일을 해서 하는 둥지를 만드는 거는 비슷하고 아, 예. 그리고 이게 꿀벌한테 피해를 주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꿀벌이 훨씬 세력이 크고 마리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게는 되지는 않고 예. 어디 사냥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말벌도 다들 궁금해 하시는데 9447님 여행 중에 말벌을 보았는데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저도 이건 궁금하거든요. 아, 예. 그 말벌도 이제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말벌들은 사람을 좀 무서워해요. 말벌이 사람을 무서워해요? 네. 우리가 말벌을 무서워하는데. 네. 단 이제 말벌 집에 가까이 가면 네. 자기 식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공격적으로 사람한테 할 수 있지만 따로 만났을 때는 말벌들이 이제 좀 회피를 하죠. 사람을 피해요. 예. 근데 가끔씩 그 사람 몸에서 먹이와 비슷한 향이 나죠. 달달한 냄새나.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와가지고서 먹을 거 있나 하고 이렇게 두리번 한다든가 아니면 왜 가을이나 이럴 때 가서 과일 깎아 먹고 있으면 얘들이 옵니다. 아하. 예.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별 문제는 없는데 쫓으면 또 도망갑니다. 말벌은요? 다만 손으로 잡으면 쏘입니다. 아, 네. 말벌을 손으로 잡으면 쏘입니다. 가만히 있는 건 이렇게 맞고요. 쫓아내는 그것도 괜찮고. 예. 단 장수 말벌은 좀 자기가 센 줄 알아요. 아, 그래서 멀리서 말벌을 쳐다보기만 해도 위협을 가합니다. 장수 말벌은요? 네. 저희가 보고 말벌인지 장수 말벌인지를 일단 어떻게 엄청 구분해요? 커요. 아, 장수 장수 말벌은요. 말벌은 그리고 그러니까 말벌들은 이게 있다가 사람이 가까이 가면 이렇게 멀리로 가요. 이게 사냥하고 있다가도 여기 있다가 사람이 여기 가 있으면 피해요. 저쪽으로 가요. 네, 네. 조용히. 근데 장수 말벌은 쳐다보고 사람한테 이렇게 위협 비행을 하면서 네가 뭔데 나를 방해해 이런 액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럴 때 빨리 피해야 되는 거죠. 뭐 피하는 거는 게 좋고요. 네. 예. 그다음에 거기 혹시 장수 말벌집이나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보면 서령님이 그 얘기를 해요. 고기를 장만하고 있으면 어디선가 벌같이 날아와서 고기에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고 기어다녀서 겁이 납니다. 벌이 왜 꽃이 아닌 고기를 이렇게 좋아하나요? 했는데 선생님 말씀 말벌입니다. 중에 예. 말벌 종류는 예. 꽃이 아니라 고기를 좋아합니다. 고기를 좋아합니다. 예, 네. 삼겹살 굽고 있으면 자기도 같이 먹겠다고 옆에 와서
먹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흘린 거 있으면 그거 잘라가고 있습니다. 버리고 꿀벌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원호무님은 이런 질문 주셨어요. 제가 홍천 시골에 살 때 어릴 때 땡비집을 파고 억새풀 밑에 땡비집을 파다가 땡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엄청 쏘이고 억새풀에 불 질렀다가 산불도 내고 그랬는데요. 요즘은 땡비가 안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많이 괴롭혔거든요. 그런데 땡비가 선생님 뭐를 땡비라고 하나요? 이제 말벌 종류 중에 작은 땅벌이라고 땅벌을, 하는 종류들이 있습니다. 네. 그 벌들이 이제 땡비라고 보통 부르고요. 네네. 정말 예전에는 땡비가 정말 많아서 저도 어렸을 때 원두막에서 포도 먹고 있으면 입까지 따라 들어옵니다. 땡비가요. 네. 그 달고 시큼한 건 좋아해서 애들 같은 경우 캔 음료수에 들어가 있다가 애들이 마시다가 맞아요, 이게 맞아요. 입술에 자주 쏘이고 쏘이기도 하는 하고. 아주 겁대가리가 없는 호기심이 많고 겁대가리가 없어서 접촉을 하게 되죠.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도. 네. 최근에 자주 안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땅벌도 그 집에서 이제 집을 짓고 살잖아요, 땅에. 근데 땅들이 그렇다고 숲속에서 집을 짓는 건 아니에요. 아, 땡비가요. 네. 그렇다고 뭐 완전히 이게 외진 데다 짓는 것도 아니고 잘 보면 이제 묘지터나 이런 데 같이는 안정되면서 햇빛도 잘 들고 물빠짐도 좋아야 되는 이런 곳에서 집을 짓는데 그러한 곳은 요즘에 거의 주택이 되거나 그렇죠. 햇빛 좋고 물 리조트가 빠지는. 되거나 네. 예, 이렇게 많이 변해서 서식처가 좀 멀어졌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그거 많이 보던 곳이 원래 휴게소에서 많이 봤었는데 네. 제가 보기엔 휴게소에서 사람들이 자꾸 놀래니까 강력한 방제 방법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휴게소에 예전에는 일부러 들려서 벌 사진 좀 찍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만나기 힘듭니다. 아, 그래서 왜 캔 음료들 이렇게 놔두면 땅벌들이 왕 달려들어서 이거 그 단물 가져가고 있는데 네. 요즘에는 안 보이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람 주변에서 사라진 거고 거기를 좀 벗어난 곳으로 가야지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땡비 얘기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벌이 옛날처럼 보이진 않는다 할 때 방제 이유도 있겠지만 꿀벌 실종 기사들 요즘 많이 나왔잖아요. 최근 몇 년 동안. 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꿀벌 실종 사건은 역시 기후 위기일까? 이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이제 꿀벌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학회도 하고 하면서 몇 가지 이유를 꼽았는데 네. 그게 네 가지를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기후 변화. 네. 그래서 특히 겨울에 들어가면 일찍 추워가지고서 이게 해야 되는데 겨울이 돼도 온도가 20도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니까 꿀벌들이 잠을 못 자고 계속해서 활동을 하면서 활동을 하게 되면 겨울 내내 수명이 돼야 되는데 네. 활동하는 벌들은 수명이 짧아집니다. 겨울잠을 못 자고. 네. 그리고 수명이 짧아지고 그리고 이제 그 내부에서도 역시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 네.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거는 꿀벌 응애라고 해서 꿀벌에 기생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살충제하고 관련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꿀벌들한테 영양분을 충분히 주지 못해서 면역이나 이런 게 약해졌다 뭐 이러는데 여기에는 기후 변화라고 하는 핵심 고리가 네. 있고 이것들이 거기에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문제가 있냐면 꿀벌의 응애는 꿀벌 애벌레에서 즙액을 빨아먹고 사는 알을 거기다 낳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겨울이 되면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춥기 때문에 꿀벌들이 알을 안 낳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응애들이 굶어 죽고 뭐 해가지고 네. 밀도가 훅 떨어집니다. 번식을 못 하니까. 네, 네. 근데 요즘에는 안 추우니까. 안 추니까 꿀벌들이 번식을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리고 일벌들이 그럼 나가서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추운데 낮에는 따뜻해서 나가지만 해만 띄웃하거나 구름 끼면 추워지니까 못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때 추워서 나가면 집에 못 찾아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즘에 이제 뭐 네오니코티노이드라고 하는 그 살충제들 같은 경우도 네. 해충이나 이런 게 많아지니까 농약 살포도 많아지지만 또 여기에 노출됐던 꿀벌들은 추운 상태가 되면은 집을 찾아오는 확률이 더 낮아진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그 농약의 후유증인가요? 네, 그러면? 죽지는 않는데 예, 집 찾아오는 걸 잘 못 찾아온다. 뭐 이렇게 신경이 약간 교란이 일어난다. 일어난다. 뭐 이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리고 먹이가 충분치 않다라고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이를 채취를 하거나 그리고 꽃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쭉 피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일시 한 번에 확 피고 맞아요. 우리나라는 차례차례 안 여름에 피고. 꽃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꿀벌들이 먹이가 이제 또 줄어드는 거고. 예, 그런 문제들이 그럼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일 텐데 선생님이 보실 때 진짜 꿀벌이 이러다가 실종이 될까요? 아니면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사라진다고 보는 시점이 지금 학자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꿀벌이 그렇다고 멸종까지 되지는 않겠으나 네. 사람의 계속해서 필요성이 있어. 근데 저희가 이제 농사를 짓고 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너무 인위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화분매개 곤충도 일부러 넣어주지 않으면 자연적인 화분매개 곤충이 충분치가 않아요. 자연계에서 관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뭐 살충제도 치고 그다음에 뭐 땅도 다 갈아엎어가지고 자연 서식지도 훼손해 놓고 또 요즘엔 어디서 주로 농작물을 생산합니까 우리나라가? 비닐하우스. 예, 비닐하우스는 야생벌들이 들어가서 수정시켜 줄 수가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꼭 필요하죠. 음. 그러니까 꿀벌이 그 숫자만큼 유지하기는 어려울 거다. 아, 라고 줄어든다. 얘기했어요. 예, 개체 우리 수가. 농산업에 꼭 필요한 만큼 또는 자연환경에 필요한 화분매개 곤충으로서 역할을 할 만큼 충분치는 못할 확률이 높아지고 높고, 있다. 그래서 이게 식량 위기가 되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역시 학자분들이 이런 걸 여쭤보면 신중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1328님이 새싹 문자로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꿀벌처럼 생겼는데 상추 새싹을 먹어서 상추를 몇 포기 버렸습니다. 무슨 벌일까요? 근데 상추 새싹을 먹는 벌도 있나요? 꿀벌처럼 생겼다고요? 네. 이거는 1328님 선생님께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또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다음에 또 한 번 더 출연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걸로 하고요. 그 꿀벌 연구로 노벨상을 탔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양봉을 부업으로 하셔가지고 저하고 남자 부반장하고 2명을 벌 연구를 해라. 한 6개월 동안 양봉통을 따라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가 꿀벌이 팔자로 춤을 추는가 원으로 춤을 추는가 뭐 이런 거를 본다고 네. 붓으로 막 벌 등에 점 찍다가 물리고 벌들 죽고 막 이랬었는데 네. 이게 지금 노벨상 받았던 이 연구하고 혹시 비슷한 건지. 네, 맞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게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서 네. 독일에서 주로 연구를 하신 칼 폰 프리슈라고 하는 박사님이 네. 계시는데요. 이분이 아마 곤충을 연구를 해가지고 노벨 생리의학상을 처음 받으셨을 거예요. 아. 그래서 그 꿀벌의 행동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찾아낼 정도로 완전히 꿀벌에 푹 빠져 사시는 그야말로 분이었죠. 벌 볼 일 있는 분이셨군요. 예, 이분도. 꿀벌을 아주 푹 봐서 양봉하기 위한 병이라든가 해충구제 뭐 이런 것도 개발하신 아주 유명한 현대 양봉의 아버지 뭐 이렇게 부르는. 네. 그 이게 73년도에 받은 상이면은 저희가 선생님이 그걸 시킨 게 83년이었으니까 나름 한 최신 핫한 연구를 겁니다. 막 저희한테 가르쳐 주시려고 맞습니다. 했던 거네요. 아, 그럼 우리- 정말 그 벌들이 그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건가요? 팔자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저희도 학교 다닐 때 시험 볼 때 네. 문제를 냅니다. 얘가 이렇게 춤을 췄다. 얘가 다녀온 곳은 어디일까? 아. 하고 1, 2, 3, 4, 5 뭐 이러는데 그게 이제 가까운 곳일 때는 원형의 춤을 추고. 추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100m 바깥으로 해서 좀 멀어질 때는 팔자 춤을 추게 되는데 이게 수직으로가 태양을 향하는 거고 네. 이렇게 비슷하면 태양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그리고 꼬리를 흔드는 춤추는 시간이 길면 먼 거리에 있고 아. 짧으면 가까운 거리에 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1km쯤 가면 있다. 뭐 이런 식의 사인을 주는 거죠. 아. 그 저희는 그렇게 다양한 거를 못 찾고 그냥 원형하고 팔자가 있다는 것만이라도 어떻게 찾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아, 그럼 그 꿀벌이 그렇게 춤을 추면 다른 꿀벌들이 그걸 보고 어디에 따라합니다. 그 뒤따라 그 벌통 안에는 깜깜하기 때문에 네, 네. 보는 게 아니라
그 뒤따라가면서 그 춤을 따라추면서 거기 있는 벌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거기에 가서 다시 다들 그리고 꿀을 가지고 네, 오는. 그러면서 또 신나게 그 춤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추면 아 꿀이 많다라는 사인이 되고요. 꿀이 많으면 그 많은 벌들이 따라 춤을 춥니다. 아, 그리고 신나서 꿀을 가지러 우르르 나가게 되는 나가고요. 거죠. 어휴, 신기하네요. 그 실험을 했는데도 저는 그걸 자세히 기억을 못 하고 있었네요. 그 실험을 실패해서 저희가 계속 그 네덜란드에서는 또 농업 선진국이니까 이런 화분맥에 말씀하신 그런 벌을 온실용으로 키우는 기업도 있다고 그러고 5월 20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벌의 날이라고 하고 하는데 저희가 이런 얘기를 선생님께 한 번 더 나오셔가지고 벌 얘기를 자세히 청취자분들 질문도 지금 다 못 여쭤봤는데 어우, 생각보다 질문이 많으신데요. 네, 저도 네. 이렇게 보는데 거의 네. 꽉 차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도 많고 해서 선생님 지금 시간이 한 2분 정도 있는데 청취자분들께 이렇게 벌 생태계 오랜 시간 관찰한 분으로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주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마무리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딱 짧게 얘기를 한다면 네. 벌은 사람의 적이 아니라 실제로는 사람과 같이 오랜 시간 동안 공존해온 생물입니다. 사람한테는 농작물의 해충도 구제해주고 꽃가루 바지도 해주고 꿀도 제공해주고 기생벌들 같은 경우는 천적으로서 해충들 제거해주는 아주 다양한 역할을 해왔거든요. 다만 최근에 사람이 벌하고 이별하고 농약을 사용하면서 네. 벌들의 소중함을 잠시 잊고 있는 것 같지만 생태계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은 벌들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물리는 건 무서운데요, 선생님. 대부분은 쏘이게 되는데 네. 쏘이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보면 벌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쏘입니다. 하나는 꽃밭에 들어갔다가 짚거나 모르고 누르거나, 누르게 되거나 그 다음에 거기 말벌집이든 땅벌집이든 집 있는 줄 몰라서 그러니까 제가 맨날 다니던 길이라 그러면 거기 땅벌집 있고 말벌집 있는 줄 다 알아요. 저 어렸을 때도. 그래서 그런 장난도 쳤습니다. 저 뒤따라 오는 애들 미우면 열받아가지고 말벌집 있는 나무 발로 차고 저는 도망가면 말벌이 열받아서 나와 있을 때 괜히 뒤에 오는 애들이 겁먹고 피하고 막 이렇게.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잘 모르니까 벌하고 부딪힌다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거기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는 방법 중에는 오히려 벌이 있는 곳을 전문가들이 찾아서 거기 안내판을 걸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쏘일 일도 없고. 네, 이응식 선생님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셔서 계속 곤충 이야기 들려주실 예정이니까요. 오늘 답변 못 들으신 분들을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오늘 벌 얘기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3부에서 뵐게요.